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 느껴본 적 있나요? 칭찬과 무관심을 교묘히 반복하거나 선택지를 주는 척하면서 사실 정답을 강요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다크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관계 속에 숨어있는 심리전의 무기들을 다크사이드 프로젝트의 화제자 다크 심리학을 통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프닝에 좀 다크하게 시작됐는데 다크 심리학은 그렇게 다크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현타가 들어서 다시 조금 밝게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하는데 책이 진짜 다크하게 생겼어요. 인간은 모두 안에 다크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배트맨처럼. 근데 책이 너무너무 다크해요. 안에를 봐도 뭔가 하얀데 다크한 느낌이 들어. 이게 뭘까? 이 심리학은 뭘까? 다크 심리학을 제가 좀 되게 궁금해서 재밌게 잘 읽었는데, 역시나 교보문고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그런 인기 도서여서 제가 또 구매를 해봤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이 다크 심리학을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바로 이 책의 내용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을 본인이 인식하든 아니든지 간에 조종하려고 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걸 이제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불리는데요. 요거는 2002년 델로이 포르스와 케빈 윌리엄스의 논문에서 이제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다크 트라이어드. 그러니까 이제 트라이어드가 3인조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크한 3인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 일단 첫 번째로 마키아벨리즘.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권모술수, 냉정한 계산을 바탕으로 타인을 조작하고 이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주론의 마키아벨리에서 이름을 딴 건데요. 이기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도덕도 가리지 않고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또 장기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타인의 신뢰나 감정을 단순한 리소스로 간주합니다.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은 협상이라든지 정치 상황에서 되게 감각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할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진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조작적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구성원의 피로도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걸 나르시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이상화를 하고 인정이나 칭찬에 집착하며 타인의 감정을 깊게 공감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 나르시스트. 이 사람들도 다크 트라이어드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특별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고요. 외형이나 지위, 성취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고 비판에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적 분노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도 강하고 자신감이나 무대 장악력이 커서 대중들 앞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타인의 욕구는 무시하고 관계를 자기 만족 수단으로만 활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크 트라이어드의 세 번째,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동성, 공격성, 공감 결핍이 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사실 이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범죄, 그러니까 앞에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은 사실 우리가 농담 삼아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들에게 우리가 되게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너 사이코패스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는 범죄자에게 좀 많이 발견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범죄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대요. 근데 조직이나 사회 맥락에서도 잘 발견되고 생각보다 주변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거의 없어요. 사이코패스들은. 또 충동적이고 위험 추구를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또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또 타인의 고통을 잘 관찰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죄의식이 약해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 쾌락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그러니까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억제할 수 있고 과감한 결단이나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비윤리적 행동이나 파괴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심하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크 트라이어드의 모든 그 특징들을 결합해 봤을 때 세 특징 모두 공감 결핍,
자기중심성, 타인 도구화 요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조직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특별한 뭐 역사적 사건이나 뭐 범죄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조직사회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이 다크 트라이어드를 가지고서 다크 심리학, 이들의 심리를 우리가 연구해서 역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자, 적어도 뭐 이들을 우리가 꺾고 이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들에게 당하거나 휘둘리지 말자라고 쓴 게 바로 이 책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지금 왜 다크 심리학인가 해서 다크 심리학의 정의를 하고요. 인간을 조종하는 5가지 원칙, 심리를 조작하는 5가지 기술, 신뢰를 가장한 심리 함정, 힘을 집중하고 관리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삶의 무기가 되는 다크 심리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모든 관계를 심리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 프로그래밍, 그 3가지 다크 트라이어드, 그 본성을 실전 기술로 해부해서 우리가 무방비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또 이것들을 우리가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다크 트라이어드를 나쁘게 활용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실전서라고 봐도 약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게임할 때 그런 스킬북 그런 것들을 보는 느낌들도 굉장히 강해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실전 팁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제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나와요. 중립을 가장한 질문에 속지 않는다, 침투적 커뮤니케이션의 극복법, 뭐 말을 해석하지 말고 문장으로만 본다, 이런 것들만 봐도 진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죠. 뭐 이것들을 다 말씀드리면 사실 뭐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이 책을 쓴 저자도 싫어하지 않을까, 영상 보면 되니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스킬은 제가 약간 비밀로 하고요. 읽어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려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저는 사실 이런 심리학책을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으로 봐서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읽었을 때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강점은 구조적 그리고 실용적 편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즉시 적용 가능한 그런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회의나 협상, 뭐 CS 등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묘사들이 사례로 많이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서 진짜 그 게임 스킬북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옆에다 두고서 한번 이게 다 일단 일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냥 심심할 때 대충 랜덤으로 펴서 읽어보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조금 이 책을 읽고 악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될, 내가 다크 트라이어드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매력이 돼가지고 내가 악이 되는 거야 갑자기. 내가 배트맨을 보고서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조커가 돼가지고 입을 쫙 찢은 다음에 이제 약간 그런 점도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거나 뭐 대세로 자리 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다크사이드 프로젝트, 이게 2명의 학자 혹은 뭐 저술자, 이 둘이 모여서 만든 팀인데 그들의 어떤 그 주장일 수 있으니까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모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바사, 케바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100% 적용했을 때 이게 100% 맞아떨어진다, 이런 보장이 없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전략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대신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약간 방어 읽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 책 너무 좋아, 무조건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방어적으로 읽으면서 나만의 윤리적인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고, 악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당하지 않게만 하자, 요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 읽고 나 마키아벨리즘에, 나 나르시스트에, 나 사이코패스 돼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악용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분명 있을 수 있어. 특히 이런 책들 그 범죄자들이 또 좋아한다고. 알죠? 연쇄살인범들 보면은 꼭 살인 전에 공부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 좋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방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사례를, 앞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 안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 좀 알려드려야 이제 구미가 땡기실 수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이 책을 읽게, 내가 이 책을 읽게 설득할 필요는 없지, 광고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감정 교란을 시키거나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프레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상대가 피해자가 되는 건가?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내가 미안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섣부르게 결정했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정은 저희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면으로 견적만 드리고 의사결정은 내일 1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타임박스를 설정을 하고 그 리밋을 좀 뒤로 밀어두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막 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직원이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계속 막판에 변경하고 불명확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역할에 대한 것도 이제 문서화를 해놓고 데드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반복 시 뭐 철회를 하거나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나 망했어, 내 일정 막 다 망했어, 어떡할 거야? 이런 경우에도 죄책감 유발에 휘둘리지 않고 규정대로 대신 공감은 해주되 규정과 대안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 다크 트라이어드에 휘둘리지 않고서도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상이나 영업, CS,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 뭐 직원, 사장 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냥 모든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 나르시스트, 뭐 마키아벨리즘,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과 연애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친구해도 힘들고, 그런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관계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늘 밝은 면만 있진 않습니다. 이 책 다크 심리학은 어두운 심리의 기술을 보여주지만 진짜 가치는 무방비하지 않기 위해 읽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숨어있는 심리게임을 간파한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심리전의 판을 읽는 자,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덱구알족, 안녕.